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jQuery 모바일을 소개했었습니다. jQuery 모바일을 사용하는 기본 코딩 방법, 그 다음에 jQuery 모바일에서 만들어지는 한 화면 분량을 페이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코딩해야 되는지를 배웠다면은 이번 영상에서는요, 그런 페이지들 간에 연결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조금 생소합니다. 배우지 않은 개념이고요. 조금 jQuery 모바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는 특성이니까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원리니까 좀 잘 설명을 듣고요.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jQuery 모바일에서는 이 페이지를 연결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지원됩니다. 내부 페이지 연결 방식이라는 거고요. 외부 페이지 연결 방식이라는 게 지원돼요. 간단합니다. 내부 페이지는요, 하나의 HTML 파일 안에서 연결되는 건 내부 페이지예요. 하나입니다. 외부 페이지는요, 여러 HTML 파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외부 연결 방법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jQuery 모바일은 HTML 문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페이지라고 붙이기만 하면 기억나죠? 데이터 롤 이퀄 페이지, 또 데이터 롤 이퀄 페이지, 또 데이터 롤 이퀄 페이지 붙이면은 HTML 파일은 한 개지만은 맞죠? 화면에 만들어지는 그 분량은 세 개가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때 여기에서 얘로 화면 변환할 수 있고 여기서 얘로 화면 변환할 수 있는 코드를 앞전에 한번 우리가 이해를 했던 것처럼 이런 형태로 페이지를 이동시키는 것이 내부 페이지 연결입니다. 그럼 외부 페이지는 뭐예요? HTML 파일이 있어요. 또 HTML 파일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이 안에서 다시 또 이렇게 물론 연결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개의 페이지를 미안합니다. 여러 개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다면 연결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 HTML 파일을 가지고 있는 방식에서 연결되는 것이 외부 페이지 연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특성이 하나 있어요. 이 내부 페이지 연결은요, HTML 문서 안에서 해당되는 페이지, 화면 분량에 해당되는 페이지 코드만 바꾸면 되니까 전부 AJAX 방식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AJAX 방식이 뭐죠? 기억나죠? 화면 전체가 세로 고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의 일부 영역이 세로 고침되어지는 거. 맞죠? 그게 우리가 AJAX라고 그랬잖아요. 일부 영역이 세로 고침되는 거.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HTML 문서가 이래 있지만은 여기에 한 화면 분량 페이지, 다음 화면 분량 페이지, 다음 화면 분량 페이지 이래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같은 HTML 파일에서 결국에는 화면이 바뀐다면 페이지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부가 변화되는 이 AJAX 원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내부 페이지 연결 방식이겠구나라는 것이 저절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내부적인 원리는 AJAX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반면에 외부 페이지 연결은 말 그대로 화면 전체를, 그죠? 다른 파일을 가지고 와서 화면 전체를 바꾸는 방식이니까, 맞습니까? AJAX를 쓸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jQuery 모바일에서 새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이 내부 페이지 연결 방식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조금 더 해둬야 안 되겠나라는 것이 지금 연결 방식에서 좀 할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 외부 페이지 연결 맞죠? 그죠? 이 HTML 문서에서 다른 HTML 문서로 완전히 넘어가잖아요. 연결을. 맞죠? 이것도 외부 페이지 연결. 그죠? 물론 이 HTML과 이 HTML은 하나는 한 개의 페이지만 가지고 있는 단일이고 하나는 여러 개의 페이지들을 또 있고 또 있다 합시다. 있는 다중 페이지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다른 파일로 넘어가면 외부 페이지 연결인 겁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맞죠? 그 같은 HTML 문서 안에서 맞죠? 다른 페이지를 호출하는 거니까 내부 페이지 연결이고요.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외부 페이지 연결은 뭔지, 내부 페이지 연결은 뭔지. 맞죠?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외부 페이지의 내부 링크 방식이 있고 외부 페이지의 외부 링크 방식이라 나와요. 그죠? 요게 조금 우리가 전달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뭐냐 하면요. 외부 페이지의 내부 링크는요.
그죠?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돔 트리를 새로 생성하지 않고 대신 외부 페이지를 현재의 돔 트리에 그대로 추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방식이에요. 근데 외부 페이지의 외부 링크 방식은 기존 돔 트리는 제거하고 새로운 페이지로 돔 트리가 구성되는 방식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돔 트리가 뭐예요? 우리가 돔 트리가 HTML 문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HTML 문서의 내부적인 구조를 포함 관계를 이렇게 트리 형태로 표현하는 거 기억나죠? 이게 우리가 돔 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돔 트리는 지금 처리해야 될 HTML 문서의 태그들 간의 상호관계, 맞죠? 포함 관계를 그대로 돔 트리는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외부 페이지의 내부 링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옆에 그림 하나, 밑에 그림 하나 그릴게요. HTML 문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다른 페이지로 링크하면 이게 외부 페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른 페이지로 링크를 하면은 외부 페이지 링크, 맞죠? 외부 페이지로 넘어가는 건데, 이때 외부 페이지에서 내가 화면에 보여드릴 분량이 요 분량이에요. 요 페이지예요. 요 페이지를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요 페이지에 해당되는 HTML 요소만 들고 오면은 그것만 돔 트리를 그리면 요렇게 뭐 그려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령. 그럼 요 돔 트리를 요 앞전에 있는 HTML 페이지 안에다가 내포해서 그리는 방식이 내부 링크 방식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 되는데, 이 돔 트리가 새로 요 링크 때문에 돔 트리가 만들어질 때, 요 돔 트리가 가지고 있는 HTML의 구조는 기존 앞전에 링크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HTML 구조에 소속되어지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조금 어렵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HTML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새로운 HTML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 내부 링크예요. 좀 이따 그림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외부 링크는 뭔데? 이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거겠죠. 그럼 뭔데? 앞전에 링크 됐던 데서 연결된 페이지는 앞전에 HTML 구조가 가지고 있던 돔 트리의 구조는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의 돔 트리는 깬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독자적으로 돔 트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이 방식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지? 좀 이따 예제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두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HTML 문서가 이와 같은 돔 트리 구조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 보면은 지금 여러 개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한 페이지가 한 돔 트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각자 자기 구조로. 그죠? 그리고는 얘네들이 전체가 HTML에 포함되어지니까 HTML 밑에 속하는 돔 트리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링크를 걸어가지고 다른 페이지로 갔어요. 지금 다른 페이지로, 다른 HTML 문서로 갔습니다. 갔을 때 지금 연결될 페이지가 요 페이지예요. 예를 들면은 요 페이지를 내부 링크를 건다면은, 아까 우리가 내부 있었죠. 내부 링크를 건다면은 기존의 돔 트리에다가 새로 만들어진 요 HTML 페이지에 해당되어지는 돔 트리를 추가로 붙이는 방식이 내부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외부는 뭔데? 기존의 건 무시하고 얘 때문에 만들어진 돔 트리가 이거라면 이것만 온전히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외부가 돼요. 아시겠죠?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부는요, 방금처럼 돔 트리를 새롭게 생성하지 않고 그저 현재의 돔 트리에다가 추가하는 거잖아요. 외부는요, 기존 거 뭐예요? 제거하고 새로운 페이지로 돔 트리가 구성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내부는 기존 돔 트리에다가 새로운 돔 트리를 붙여가지고 추가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외부는 기존의 거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완전히 돔 트리를 가지는 방식입니다. 요게 바로 외부 링크에 해당되어지는 구조이고요. 요게 바로 내부 링크에 해당되어지는 구조예요. 그럼 내가 어떤 페이지를 연결해서 이렇게 하이퍼링크로 연결해서 모바일 페이지를 새 창에 다음 화면에서 열 때 외부로 방식으로 열 수도 있고 내부로 방식으로 열 수도 있는데, 뒤에다가 이런 코드를 붙이면은 외부로 연결되고
붙이지 않고 이렇게 코딩하면 내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됩니다. 되는데 이런 코드 형식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건데 두 번째 뒤에 있는 이 두 개는 별 의미 없죠. 원래 새 창으로 여는 거나 그죠?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는 거는 당연히 외부 링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외부고요. 그렇죠? AJAX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거나 아니면 익스턴을 외부로 연결하겠다고 명시적으로 해주면 그게 전부 외부 링크가 되는 겁니다. 되는데 요거는 좀 이따 우리가 코드에서 이렇게 쓰면 쓸 수 있는 걸 보면 되는 거고요. 그것의 내부적인 작동의 원리는 이와 같은 그림 형태로 구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요걸 예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예제를 가지고 할 겁니다. 할 건데요. 지금 스타트 링크가 요거예요. page 1 exlink.html입니다. 그죠?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면 우리 예제가 186페이지 나올 거예요.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page 1 link.html 한번 열어볼게요. 자, 기존의 거 좀 다 닫고요. 예, 다 닫겠습니다. page 1 link.html에다 그죠? 자, 예제를 보면서 뭐 이해를 하면 좋아요. 예,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Ctrl Shift B.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요거를 모바일로 보면 이렇게 보인다. 그죠? 우선, 자, 아는 것까지 우선 정리할게요. jQuery 모바일 썼어. jQuery 모바일 썼어. jQuery 모바일 썼어. CSS 파일과 JS 파일. jQuery 코드 써가지고 모바일 웹 화면 만들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 넣어놨죠.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쓸 수 있고, 요 한 화면 분량을,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한 화면 분량을 만드는 것이 div 태그에서 데이터로 equal page라는 코드라 했어요. 이게 jQuery 모바일에서 이렇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페이지 이름을 내부적으로 페이지 1이라 붙였어요. 그리고는 요렇게 헤드 영역, 그 다음에 푸터 영역, 그 다음에 본문 영역을 배웠죠. 헤드, 컨텐츠, 푸트라고 각자 영역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컨텐츠 영역에는 페이지 2, 페이지 3라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화면에 뜨도록 했어요. 맞죠? 했는데 페이지 2는 페이지 2로 링크돼요. 페이지 3는 페이지 3로 링크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고 얘가 아니고 맞죠? 얘가 아니고 현재 얘가 페이지 1이라면은 얘가 아니고 완전히 바깥쪽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면 페이지 2 페이지가 따로 있고 얘가 그다음 페이지 3 페이지도 여기에 따로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다음 페이지 2에는 가면은 그죠? 페이지 2에 가면 또다시 아이디가 페이지 2인 놈. 아마 페이지 2에는 여러 개의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 얘처럼 이렇게 구성될 수 있는가 봐요. 그 중에서 페이지 2를 화면에 열도록 하는 겁니다. 되겠죠? 근데 아까 우리 좀 전에 잠깐 봤던 코드 얘가 하나 붙어 있네요. 데이터 ajax equal false. 이게 뭔지도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자, 우선 제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얘를 클릭할게요. 페이지 2를. 이렇게 열려요. 얘가 페이지 2래요. 그럼 페이지 2 페이지 한번 볼까요? 페이지 2. 여기다, 그죠? 얘네요. 그럼 페이지 2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보면은, 아이디가 페이지 2라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다, 페이지 3이다, 꼬리말이다. 내용 일치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또 페이지 3를 누를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기서 페이지 3를 누를 수 있어요. 눌러볼까요? 클릭. 이렇게 나와요. 그쵸? 좀 전에 봤던 거와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는 걸 우선 기억하세요. 이거 좀 화면 깨진 것 같은 느낌 들죠? 그죠? 페이지 3. 그런데, 빼갈게요. 이게 페이지 1이에요. 그죠? 이게 페이지 1이에요. 맞잖아요? 페이지 1에서도 페이지 2, 페이지 3로 갈 수 있어요. 페이지 2, 페이지 3로 갈 수 있어요. 좀 전에 우리 페이지 2 가봤잖아요. 페이지 3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 그렇죠. 화면이 안 나온다, 그죠? 요거 배워야 되네, 참. 그쵸? 요게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인데, 이게 왜 안 나오는지 배워야 됩니다. 지금 제가 요거를요, 자, 소개할게요. 잠시 로컬 호스트로 바꿀게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페이지 3 눌러볼게요. 나오죠. 맞죠? 이제 이거 나오죠. 아까는 안 나왔는데 에러 생겼는데,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좀 이따 우리가 소스에서 하긴 하겠지만은, 내부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화면 전체를 바꾸지 않고 해당되는 페이지 영역만 바꾸는 것이 무슨 기능과 같다 그랬어요? AJAX 쓴다 그랬잖아요. 이 AJAX는 서버에서 지원해주는 기능이다 보니까 서버가 작동해야지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AJAX 공부할 때처럼 지금 이 기능을 AJAX로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jQuery 모바일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버를 연동해서 실행시켜야지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로컬 호스트로 연결을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여기에서 로컬 호스트에 처음부터 해볼게요. 페이지 1. 그렇죠. 이제 되죠. 제대로. 보십시오. 데모부터 할게요. 페이지 2 클릭 잘 돼요. 백. 페이지 3 클릭 잘 돼요. 백. 페이지 2 클릭 잘 돼요. 여기서 페이지 3 클릭 하면은 이렇게 보여요. 근데 제가 지금 같은 페이지인데 여기서 페이지 3 클릭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죠. 빼갈게요. 여기서 페이지 3을 클릭하면 잘 보여요. 이거 왜 그러냐? 이거 공부하자는 겁니다. 지금. 그럼 페이지 3을 한번 열어볼게요. 페이지 3을. 도대체 페이지 3이 어떻게 생긴 건데? 얘예요. 더블 클릭할게요. 맞죠? 이렇게 돼 있어요. 페이지 3이. 맞잖아요. 페이지 3 세 번째 페이지다 라고 내용 나오고, 페이지 1 그 다음에 네이버 페이지 2 요 글자 그대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꼬릿말 영역이라고 잡혀 나와요. 근데 요 페이지가 어떤 데서는 클릭하면은 요런 모습으로 단정하게, 모바일 페이지 맞죠? 모바일 앱처럼 단정하게 보이고, 어떤 페이지에서는 클릭하니까 아까처럼 화면이 작아져 가지고 깨지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일반 PC 웹처럼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거 좀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요, 이 페이지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열어드릴게요. 한번 구분할 수 있겠어요? 페이지 1 열었어요. 제가. 그 다음 페이지 2 열게요. 페이지 2 열었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 3 열게요. 페이지 3 열었어요. 순서를 좀 바꿔놓을까요? 화면 위치를. 자, 페이지 1, 페이지 2 됐어요. 페이지 3. 요 화면을 지금 제가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 개의 소스 코드에서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눈으로 느껴지죠? 뭐예요? 페이지 1은 해당되는 컨텐츠가 화면에 보여져야 될 부분을 코딩하기 전에 헤더 영역으로 jQuery 모바일의 들어감을 선언해 놨어요. 헤더 코드가 있어요. 페이지 2 마찬가지예요. HTML의 본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헤드 영역이 돼가지고 HTML 풀소스 코드가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jQuery 모바일에 들어간다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페이지 3은 맞죠? 화면에 들어가야 될 바디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만 있지. 그죠? jQuery 모바일에 쓰여진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헤드 영역에 대한 소스 코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얘는 뭐만 있는 거냐 하면은 HTML의 헤드 영역은 존재하지 않고 바디 영역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정상적으로 지금 웹상에 보일 때 모바일처럼 보이려고 그러면은 얘도 뭘 쓴다라는 거, jQuery 모바일을 쓴다라는 코드가 여기 존재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헤드 영역에. 근데 이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것만 그대로 실행시키면은 jQuery 모바일이 실행되질 않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없고, 어떤 모습 보여야 돼요? 그냥 웹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다시 백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 화면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여기에서 페이지 3. 그죠? 요거 말고 또 다른 페이지 3이 있었죠. 어디였죠? 페이지 3. 여기죠. 요 부분.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 얘가 왜 이래? 요것만 온전히 실행되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즉, 누가 실행 안 된 겁니까? jQuery 모바일이 실행 안 된 거예요. jQuery 모바일이. 얘도 다른 코드처럼 1번이나 2번 코드처럼 자기가 여기에다 헤드 영역에서 jQuery 모바일을 씁니다라고 코드들을 다 추가했다면은 이렇게 안 보이고 jQuery 모바일, 일반 모바일 웹처럼 보일 수 있을 건데, 요것만 딸랑 실행되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인데, 그것을 의미하는 그림이, 다시 파워포인트로 넘어갈게요. 요 그림이에요. 방금 요렇게 보인 거 있었잖아요. 요렇게. 맞죠? 같은 페이지 3인데 이렇게 보이는 거 정상적으로, 그죠? 이렇게 잘 보이는 것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그죠? 문제 있게 보이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것이 둘 다 페이지 3이라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은 하지만은 얘를
그죠? jQuery 모바일에 이식되도록 안으로 들고 오는 방식이 내부 링크고요. 아니야, 따로 완전히 독자적으로 하자는 것이 외부 링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부 링크, 외부 링크의 의미는 그거예요. 다시 여기 보세요. 내부 링크는 뭐 있느냐 하면은 따로 만들어진 HTML 요소를 그죠? 기존의 HTML 구조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돔트리를 형성하는 것이 내부 링크예요. 외부 링크는 기존의 돔트리 무시하고 새로 만들어진 것만 온전히 그냥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외부 링크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시 올려볼게요. 외부 링크는요. 외부 링크는 앞전에 얘가 가지고 있던 HTML의 구조는 무시하고 이 코드만 가지고 있는 HTML 구조만 가지고 그린 것이 외부 링크예요. 내부 링크는요. 앞전에 이 친구가 자기를 링크했던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HTML의 구조를 따라 하면서 이 코드를 추가로 달아가지고 그게 돔트리를 붙이는 구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만든 것이 내부 링크라고. 그럼 우리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맞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하고자 하는 핵심의 말은 외부 링크를 연결할 때는 기존 돔트리의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줘야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모습으로 정상적으로 나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럼 코드가 어떻게 달랐어요? 볼까요? 다시 보죠. 페이지 1에서 그죠? 페이지 1에서 페이지 3을 갈 때는 이렇게 갔어요. 그죠? 근데 페이지 2에서 페이지 3을 갈 때는 어떻게 갔어요? 이렇게 갔죠. 추가되어 있죠. 요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앞전에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교재에도 있죠. 여기는 뭐였어요? 요 코드잖아요. 그렇죠? 뭘로 연결하는 거라 그래? 외부 링크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외부 링크로. 그리고 완전히 외부 링크니까 기존의 돔트리를 깨버리고 요거만 완전히 가져가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코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건 언제 써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건 언제 써야 되겠어요? 얘가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더라도 아무 문제 없도록 HTML 문서를 통째로 다 가지고 있으면 외부 링크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코드처럼 누구처럼 다시 3번 코드 열어볼까요? 3번 코드 열게요. 지금처럼 이 3번 코드처럼 앞전에 헤드 영역으로 jQuery 코드에 대한 선언문은 하나도 없이 맞죠? jQuery 모바일에 선언문 없이 내용만 가지고 있을 때는 외부 연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곳에 있는 HTML의 구조에다가 이 컨텐츠 내용만 들어가서 기존 HTML이 가지고 있는 jQuery 모바일에 대한 코드 구조를 돔트리의 구조를 얘가 받아서 쓰도록 해주는 걸로 가야 되니까 무슨 링크가 돼야 됩니까? 내부 링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지울게요. 만약에 이 페이지 3가 이 코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코드를 다 가지고 있다. 앞쪽에 jQuery 모바일에 대한 선언문까지 돼가지고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완벽한 구조의 돔트리 HTML 문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때는 외부 링크를 해도 되겠지요. 맞죠? 그러면은 혼자 독자적으로 이렇게 돔트리가 있더라도 맞죠? 이렇게 있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어떤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링크를 걸어줘서 넘어갈 일이 많이 있을 때 연결되어지는 다음 HTML 문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부 링크로 해줄 또는 외부 링크로 해야 될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조금 더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바일 웹을 만들 때에 하나의 HTML 문서 안에다가 한 화면 분량에 들어가야 될 모든 분량에 대한 페이지를 이 안에 다 만들 수도 있지만은 어쩌다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내가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더 구성해야 되는데 이 안에 넣으려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별도 HTML을 할 수 있어요. 해도 되잖아요. 지금처럼. 그게 외부 페이지잖아요. 외부 페이지. 그런데 그때 이 HTML이 가지게 되는 새로운 내용이 있을 때 이 내용도 화면에 보일 때는 이 HTML 문서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도록 하려 그러면은 맞습니까? 구조를 그대로 따르도록 하려 그러면 이 문서가 가지고 있는 돔트리의 구조 뭐 이런 구조를 합시다. 여기에다가 이 문서가 가지고 있는 돔트리의 구조가 따로 쓰이지 말고 여기에 딱 들어가서 붙도록 하면 되잖아요. 붙도록 하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지금처럼 맞습니까? HTML의 컨텐츠만 가시도록 해주고 대신에 뭘 안 가시도록 해주면 돼요. 맞아요. jQuery 모바일에 대한 돔트리 구조를 독자적으로 안 가시도록 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컨텐츠 단위로 새로 HTML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건데 얘가 연결될 때 기존 돔 트리에 붙는 방식인 무슨 링크로? 내부 링크로 사용되도록만 잘 구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죠? 그 이야기가 바로 다시 돌아갈게요. 맞죠? 요런 코드를 아무 때나 넣으면 안 되고 필요할 때만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만 돔 트리를 완전히 따로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될 때만 기존 돔 트리 구조에 내용만 딱 끼워 넣어야 될 때는 얘는 빼고 코딩하는 게 맞다고. 그걸 아까 우리 보여준 얘가 1번 코드였죠. 그죠? 빼고 했잖아요. 지금만 넣었잖아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재의 183페이지까지 뒤에 또 나오죠. 그죠? 요 186페이지까지의 설명일 거예요. 그래서 요 예제를 가지고요. 한번 직접 다시 돌려보십시오. 돌려보면 되는데 직접 돌릴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부분이 조금 힘들어요. 앞전에 제가 봤잖아요. 그죠? 요게 좀 돼줘야 돼요. AJAX 기능이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이건 AJAX 안 움직인 거죠. 요거는 AJAX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원래 있던 내용에다가 뭡니까? 페이지 3의 HTML 코드만, 그죠? 기존 코드에 딱 끼워져 들어가는 돔트리가 합쳐지는 그런 구조가 바로 AJAX인데, AJAX가 돌아가려고 그러면 서버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실행 환경이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AJAX가 돌아갈 것이고, 이 두 개의 화면을 다 체크하고 따라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 서버 구축 안 했어. 그래서 AJAX 제대로 안 돌아간다면은, 제가 실행했던 화면 모습 지금 영상으로 봤던 거를 로 대신 이해를 하시고, 그죠? 코드는 한번 책에 있는 설명으로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됐고. 이 좀 중요한 이야기였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 방금 했던 이야기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잘 넘어온 겁니다. 잘 넘어왔고요. 나중에 개발하면서 겪게 될 때 또 한번 해결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은, 우리가 그때 또 한번 해결해 봅시다. 해결해 볼 것이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 할게요. 이건 좀 쉬운 이야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jQuery 모바일로 UI나 UX를 만드는 쪽에만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쉬워요.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버튼 누르면은 뭐가 작동합니다. 뭐 이런 정도의 사용 설명서 정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뭘 하려고 그러냐? jQuery 모바일로 페이지 전환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페이지 전환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데 A 태그 안에다가 데이터 트랜지션이라고 써주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 트랜지션에 줄 수 있는 값들이 아래와 같은 표에 있는 값들입니다. 이 뜻이에요. 지금부터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정말 이제 공부하는 게 좀 심플해요. 그죠? 뭐 하면 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예제가 하나 나올 거예요. 우리 교재에. 페이지 transition.html이라고 나오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190페이지 있습니다. 예제 보면서 바로 이해하면 돼요. 190페이지에 페이지 트랜지션. 얘다, 그죠? 얘입니다. 한번 볼까요? Ctrl Shift B 눌렀어요. 실행이 되네요. 얘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이거 페이지 많네요. 얘 지금, 그죠? 우선 소스 코드 잠깐 분석할게요. 자, 위에 헤더 영역 스스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jQuery 모바일로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모바일 페이지 만들 수 있다, 그죠? 만약에 얘가 없으면 이 코드 제대로 실행 안 되겠죠? 만약에 다른 곳에서 어딘가에서 돔 트리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끼워져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고 얘가 첫 스타트라면은 당연히 직접 jQuery 모바일을 가져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스크롤러가 내려가 볼게요. 맞아요, 그죠? 페이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밑에 하나 더 있대요. 내려가 볼까요? 여기 또 있네요. 그죠? 아래쪽에 페이지 3 해서 또 있네요. 그죠? 3개 있습니다. 3개 있고 올라가 볼까요? 페이지 1에서는 페이지 2로 링크하네요. 하이프링크가. 그래서 페이지 2로 링크되고 페이지 2에서는 헤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컨텐츠 영역 안에 뭐 내용들이 좀 많네요. 우리 공부하려는 게 지금 다 여기에 있네요. 데이터 트랜지션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 게. 그 걔네들이 전부 하이프링크는 페이지 3로 되어 있어요. 그죠? 되어 있는데 아마 얘를 누르면은 이 트랜지션 효과가 좀 달라지는가 봐요. 눌러볼게요. 자, 이제 페이지 2 클릭 왔어요.
오니까 다 페이지 3로 어쩌고 저쩌고 이동하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에서 페이지 1을 누르면은 데이터 디렉션이 리버스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 보면 알아요. 클릭해 볼게요. 그렇죠?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렇죠? 그게 리버스예요. 데이터 디렉션. 그죠?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데이터 트랜지션 슬라이드는 느낌 오죠? 다시 to 클릭해서 봅시다. 슬라이드. 그쵸? 슬라이드 클릭. 그쵸? 느껴집니까? 제가 이렇게 누를 때마다 느껴지죠? 누를 때마다 화면 변환 효과가 달라지고 있죠?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다음 화면에 등장하는 모습이나, 그죠? 느껴지죠? 그것들을 잡는 것이 데이터 트랜지션이에요. 우리 스마트폰에서 터치하면은 다음 화면 변환될 때 아무 특별한 효과 없이 가는 것도 있지만 조금 뭐 시각적인 효과를 다이나믹하게 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효과들이 있잖아요. 이 jQuery 모바일에도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드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렇구나 하고 한번 눈으로 봐두면 되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봐두면 되고요. 하나 더 할게요. 우리 교재에 187페이지 지금 보고 있다면은, 그죠? 187페이지 보고 있다면 거기에 맨 아래쪽에, 그죠? 역방향 하는 코드가 데이터 디렉션 이퀄 리버스라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 페이지 넘기면은 188페이지로 넘겨보면은 두 번째 줄에 요 데이터 디렉션 이퀄 리버스 자리에 다른 거 하나 더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릴레이션 이퀄 백이라고 써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책에 표시 좀 해두세요. 제가 여기에다가 데이터 디렉션 이퀄 리버스 대신에 데이터 써볼게요. 데이터 릴레이션 이퀄 뭐라고? 백이라고 써도 된대요. 그렇게 해도 이전 화면으로 그죠? 돌아간대요. 볼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필요 없대요. 하이프링크는 안 써도 된대요. 그럼 얘까지 안 써도 돼요. 그러면은 그냥 저절로 백 화면으로 돌아간대요. 해볼게요. 저장하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페이지 1으로 돌아갈게요. 페이지 1. 자, 새로 고침했어요. 페이지 2 클릭. 페이지 1 백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URL 주소를 안 주고도 그냥 이전으로 돌려두고 싶으면은 데이터 릴레이션 이퀄 백 써도 된다는 이야기. 요거 많이 씁니다. 좀 메모해 놓으세요. 그죠? jQuery 모바일에서 지원해주는 독특한 기능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URL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도 돼요. 데이터 릴레이션 이퀄 백. 참고하십시오. 요것도 좀 알아두면 좋겠다. 그 다음에 됐나요? 그게 요 화면이고요. 다음 이야기 볼까요? 외부 프로그램 링크라고 나와요. 우리 교재 몇 페이지 나오느냐면 190페이지. 이게 좀 재밌는 기능이죠. 그죠? 외부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은 HTML 문서가 아니고 HTML 문서가 아닌 다른 거하고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하고 메일이나 전화번호, 문자 보내기 또는 지도 이런 것들하고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쓰는 기능이 얘들이겠죠. 그죠? 맞죠? 스마트폰이니까 아마 위치 기반의 서비스도 하기 위해서 맵도 쓰겠죠. 그럴 때 어렵지 않네요. 똑같이 하이퍼링크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는데 뒤에다가 메일 보낼 때는 메일 to, 전화 보낼 때는 tel, 문자 보낼 때는 SMS. 그죠? 그 다음에 맵 주소는 구글 주소 써주고 연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소스 한번 열어볼까요? 소스가 우리 교재에 5.5랍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누구예요? 앱 링크 얘죠. 얘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마찬가지로 코드에 점유되어 있는 것처럼 메일 to tel, SMS 어쩌고저쩌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Ctrl Shift B. 맞죠? 그럼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이메일 링크, 그 다음에 전화번호, SMS 뭐 이렇게 기능이 다 제공된다고. 유감스럽게도요. 다른 거는 다 되는데 여기도 위성 좌표 링크 클릭하면은요. 구글 맵이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죠? 올라오는데 이렇게 유감스럽게도 안 되는 게 누구냐 하면은 얘네들이 안 돼요. 얘네들은 지금과 같은 이 브라우저에서는 실행 안 됩니다. 안 되고 말 그대로 얘는 전화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서 여러분들이 전화기에서만 이 프로그램 실행시킬 때만 제대로 작동해요. 그래서 얘는 프로그램에서는 실행이 안 됩니다. 눌러봐도 효과가 없어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화기가 있다면은 지원해 줄게요. 이렇게 그죠? 실제로 전화기가 있다면 지원해 줄게요라는 화면으로 바뀌어버려요.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안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기능을 이 프로그램을 어디에 올려놔야 돼요? 여기가 아니고 어디에 올려야 됩니까? 예, 서버에 올려야 돼요. 서버에 올려놔놓고 실행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잠시 한번 서버에 올려가지고 되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로 얘를 한번 바꾸어 볼게요. 바꿀게요. 예를 들면은 요거는 053 650 9250 이게 우리 학과 사무실일 거예요. 아마 우리 학과 사무실. 그래서 요걸 제가 링크를 학과 사무실로 바꿀게요. 사무실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것도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람 번호가 가령 이거는 그대로 이걸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문자 보내기라고 그죠?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됐어요? 그 다음에 요 주소도 우리가 실제 주소로 한번 바꿔볼게요. 웹 주소도. 이거는 구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죠. 예를 들면은 영남 이공대학교 해볼까요? 예, 주소를 찾도록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조금 키워볼게요. 다시 영남 금정보안 이렇게 있다. 그죠? 여기네요. 여기가 영남이공대학교네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다가 제가 클릭하면은 맞아요? 클릭하면은 뭘 볼 수 있어요? 볼까요? 다시 클릭해 볼게요. 궁금한가요? 해서 클릭 하면은 위경도 값을 확인할 수 있죠. 카피 뜰게요. 위경도 값 컨트롤 C 해서 여기 뒤에 보면은 Q 해서 어쩌고 들어가 있는 숫자 값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 위드 경도 값입니다. 바꿀게요. 컨트롤 V 바꾸었어요. 됐어요? 그래서 위경도 값을 요 영남이공대학의 위경도 값으로 제가 요 위드와 경도 값을 바꾸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는 한글 코드 그대로 쓴다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구글 맵을 쓸 때 URL 정보에 대한 문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침에 따라가 지금 표현한 겁니다. 영남 이공대학교다라고 링크를 바꿔줄게요. 됐습니까? 밑에 거는 뭐 주소를 이렇게 썼던 거죠. 이것도 되는지 좀 일단 그대로 놔두고 한번 볼게요. 그럼 얘를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장했어요. 세이브 컨트롤해서 저장했습니다. 저장했으면은 이제 얘를 여기에서 그죠? 다시 화면 좀 줄일게요. 저장했는 얘를 컨트롤 시프트 B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해본들 얘는 될지 모르지만 얘는 안 된다. 전화기에 쓸 기능이라서.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제가 지금 제 폰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올려가지고 실행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제가 지금부터 제공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예, 지금 요 소스를요, 요렇게 수정해 놓은 것을 서버에 올렸습니다. 제 컴퓨터의 서버 IP 주소는 요렇게 돼요. 192.168.0.7에 올려두고요. 실행을 시키면은 요렇게 실행이 돼요. 똑같죠? 똑같은데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화 기능이 이 에뮬레이터 웹 프로그램에서는 안 돌아가고 폰에서만 돼요. 그래서 폰에서 실제로 테스트 했는 영상이 요겁니다. 제가 얘를 한번 플레이 시켜 볼게요. 한번 제 화면 영상을 그대로 녹화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이메일 링크 클릭하면은 그렇죠. 지메일로 실행될 거냐 물어요. 그래서 메일 작성하면 되겠죠. 예. 했다 치고 다시 백에서 학과 사무실 터치하면은 그렇죠. 아까 우리 학과 사무실 전화로
전화 바로 넘어가도록 활성화되는 겁니다. 문자 보내기 클릭하면은, 그쵸? 문자 작성 창이 열리잖아요. 문자 작성할 수 있겠죠? 했다 치고, 그 다음에 영남이공대학 터치하면은 구글 맵 뜨도록 돼 있죠.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컴퓨터 정보관, 아까 위경도 값으로 지도가 보이죠. 주소 링크는 따로 아까 우리 변화 안 줬습니다. 그죠? 책에 있던 주소로 그대로 매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요게 폰에서만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맞잖아요. 그죠? 제 좀 전에 봤던 서버 IP 주소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서버가 구축되어 있다면은 구축되어 있고 여러분들 컴퓨터 서버로 돌아간다면은 마찬가지로 요 소스를요 여러분들 서버에 올려두고 폰으로 이렇게 접속하면은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혹시나 싶어서 알려드리는데요. 서버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하고 폰으로 접속하게 되는 네트워크가 일치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집에서 당연히 뭐 공유기를 이용해서 서버에 접속하겠죠. 그렇죠? 공유기를 이용해서 와이파이나 그러면은 내 폰도 공유기를 이용해서 접속하라는 겁니다. 그럼 같은 네트워크에 들어와요. 근데 컴퓨터는 공유기에 접속이 되어 있는데 내 폰은 공유기를 안 쓰고 LTE망이나 3G망을 쓰게 되면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되고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일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서버 쪽에서는 방화벽이 작동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가 아마 방화벽이 자체 움직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는 접속이 되는데 다른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려고 그럴 때는 차단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유기망을 쓰든지 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가 간혹 있다 보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니까 서버 구축에서 할 때는 요거를 좀 유의해서 하도록 해보세요. 제이쿼리 모바일이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모바일 페이지를 바로바로 쉽게 만들어내고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화면 전환할 것도 좀 전에 배웠죠. 그래서 앞으로 배우게 되는 거는 이렇게 하면 이런 기능 제공해 줍니다라고, 그죠?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걸 쓰는 것이 프레임워크이잖아요. 제이쿼리 모바일은 프레임워크이니까 사용 방법은 정말로 쉽습니다. 쉽고 빨리 좀 익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바일 앱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것들을 해봐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배운 것 가지고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연습 삼아.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우리 5장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제이쿼리 모바일이 제공해주는 또 다른 기능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